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열정의 장작 넣기 90일 차입니다. 9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음에 품은 독을 제거하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품은 독이란 무엇인가? 바로 남을 향한 분노와 원망, 시기, 질투 등이 있다. 부정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음에 품은 독을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 마음에 독을 품고 있으면 누구만 아플까요? 바로 나 자신이겠죠. 제가 오늘 읽었던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독성 폐기물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 다른 사람에게는 절망, 오염의 주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 빈약한 자기 존중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죠. 이처럼 독성 물질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때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삶 속으로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독에 대한 인지가 없다면요, 내가 지금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부정적인 태도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이 오면은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화를 내게 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 있으니까, 그것이 근데 결국은 독이 되는 거죠. 독성 물질이 이렇게 독이 내 마음속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면요, 내가 짜증을 내고 내가 남을 원망하고 내가 남을 시기 질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씩 쌓여서 결국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오염된 파이프가 되는 거죠. 좋은 파이프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염된 파이프가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라. 마음에 독을 품고도 아무 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마음에 독을 계속 쌓다 보면요, 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계속 원망, 분노, 짜증, 이게 독이 쌓여 있는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 독을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이 독을 제거하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냐? 긍정적인 태도, 좋은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은 태도에는요, 용서하기, 사랑하기, 감사하기, 칭찬하기 등등 그러니까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좋은 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서야말로 우리가 원망이라는 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이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를 부당하게 대한 상사를 용서하고, 우리를 배반한 친구를 용서하고, 어릴 적 우리를 학대한 부모를 용서해야 한다. 원망이 점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그것을 완전히 제거할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우리가 자유를 얻고 싶다면요,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 최우선이고 필수입니다. 그 중에서 용서입니다. 왜냐면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쌓이잖아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분명히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상처에 대한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분노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과 멀어지게 되고요, 그 사람이 싫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나는 것이 무섭게 돼요. 왜냐면요, 그 독이 쌓이면서 벽이 생겨버리거든요. 그 독이 굳어서 벽이 생겨버리니까 남들과의 만남이 싫고, 나 혼자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문제의 뿌리를 뽑아내야 진정한 행복을 얻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받은 상처 당신이 알기나 해? 얼마나 아픈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물론 진짜 상처가 큰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를 하면요, 그냥 진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용서는요,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더 이상 독이 퍼지지 않도록 막기 위한 것이고요, 해독제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관계가 계속 쌓이다 보면요, 내가 여기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이 원망과 분노가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또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원망과 분노가 계속 또 쌓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용서를 제거하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서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용서가 되고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엄청난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을 잊지 못하고 끊임없이 상처를 떠올려 봐야 우리 자신만 손해다.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만 점점 더 상처받을 뿐이다. 진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손해인가? 과거의 상처를 품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만 손해이다. 자유롭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남을 위해 용서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 남을 위한 용서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용서임을 명심하라. 원망과 저주를 품고 살아가면 마음의 벽만 높아질 뿐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독이 자라면서 독벽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스로 보호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반대예요. 이 독이 내 마음속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다른 사람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요. 반대로 우리도 나갈 수 없게끔 막아버리는 벽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 이 마음의 벽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마음의 벽을 제거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용서하기, 사랑하기, 감사하기, 그러니까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원망의 벽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좋은 에너지를 막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 마음의 독을 내 마음에 품은 독을 제거하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렇게 성장을 하고 그렇게 저 사람을 거리를 어느 정도 뒀는데 그 사람은 모르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 원망하고 짜증내야 하는 거를 모르고 그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용서하기부터 시작함으로써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한 감사가 넘치다 보니까 제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게 바로 긍정적인 사고로서, 긍정적인 태도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에 독이 있다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용서하시고요. 그것을 제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제거가 힘드시다면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